1996년 모스크바의 키슈팀 지역에 위치한 칼리노보 마을. 비가 심하게 왔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74세의 타마라 프로스비리나가 무언가를 담요에 소중히 싸들고 거리를 돌아다녔던 것인데요. 타마라는 담요에 대고 무언가 이야기하듯 속삭였다고 하죠. 이것은 모래 더미에서 찾은 내 아들 알료 센카이다. 마을 사람들의 질문에 타마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상했던 것은 그녀의 아들 이름이 알료 센카가 아닌 알렉세이였다는 것인데요. 알렉세이는 이미 성인이 된 지 오래였으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죠. 모래 더미에서 아들을 찾았다는 말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마을 사람들이 알료 센카를 보여달라고 하였지만 타마라는 담요를 꼭 싸매고는 절대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녀가 나이가 들어 정신이 조금 이상해진 것이라 생각하였죠. 한 달 후 타마라가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해 마을을 떠나게 되면서 알료 센카 역시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알료 센카가 그저 장난감 혹은 타마라가 상상해낸 가상의 존재였을 거라고 여겼죠. 타마라는 정신병원으로 이송된 후 심하게 불안해하였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알료 센카를 돌봐주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굶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는데요. 의사들은 정신분열증 환자인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타마라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 10여일 정도가 흐른 후 그녀의 며느리였던 니콜라가 청소를 하기 위해 집을 방문했습니다. 타마라의 집에는 누르디노프라는 하숙인이 한 명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집으로 찾아온 니콜라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타마라가 기르던 것은 진짜 외계인이었는데 지금은 굶어 죽어 시체가 되었다. 이걸 미라로 만들어 팔면 큰 돈이 될 것이다. 니콜라는 반신반의하며 타마라의 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알료 센카를 발견하였죠. 알료 센카는 25cm 정도의 두뼘 남짓한 작은 몸 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형은 인간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상했는데요. 두개골이 뾰족하고 길었으며 코는 없는 듯했고 눈과 입의 모양과 위치 역시 일반적이지 않았죠. 누르디노프는 시신을 햇볕에 바짝 말려 미라화시킨 뒤 자신의 집안에 보관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게 잡히게 되었는데요. 누르디노프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고자 외계인 미라의 존재를 경찰에게 털어놓았죠. 그렇게 알료 센카는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미라는 지역 경찰이었던 블라디미르 벤들린에게 넘어갔는데요. 벤들린은 이 미라가 태아 혹은 조사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 경우 형사사건이 되기 때문에 벤들린은 이것을 좀 더 조사해보기로 하였죠. 그는 칼리노보 마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했고 알료 센카를 생전에 목격하였다는 나우모바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타마라의 친구였던 나우모바는 타마라와 알료 센카가 약 한 달간 같이 살았으며 자신 또한 집에 놀러가 알료 센카를 직접 보았다고 말하였죠. 아이의 몸은 갈색이었으며 털이 없었다. 푸른빛을 띠는 눈은 튀어나와 있었고 귀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작은 구멍만 뚫려 있었다. 조그만 입술을 움직이며 휘파람 같은 소리를 냈는데 가끔은 아기처럼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입이 매우 작아서 타마라가 치즈와 연유를 녹여서 수프를 만들어 먹여주었다. 나우모바는 알료 센카가 분명 살아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알료 센카가 절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말 또한 덧붙였는데요.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벤들리는 미라를 병리학자였던 스타니슬라브 사모시킨에게 보냈죠. 알료 센카가 만약 인간이 아이였다면 그것은 절대 생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미라를 자세하게 분석한 사모시킨은 이것이 절대 인간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결과 알료 센카는 배꼽, 배설기관, 생식기 등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생식기가 없어 성별을 특정할 수 없었으며 배설기관 대신 피부로 노폐물을 배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죠. 그것이 태아가 아니냐는 질문에 사모시킨은 두개골의 구조를 예로 들었습니다. 세 겹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이한 형태의 두개골에서는 외부에서 성장한 흔적이 관찰되었는데요. 탯줄을 잘라낸 흔적인 배꼽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건 역시 알료 센카가 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죠. 사모시키는 이것이 분명 인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외계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벤들리는 알료 센카를 UFO 스타 아카데미로 보냈는데요. 이것이 외계 존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좀 더 특수한 환경에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 것이죠. 하지만 이후 알료 센카의 소식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UFO 스타 아카데미로 향하던 알료센카가 마치 증발하듯 소실되었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정부 기관에서 미라를 가로채간 것이 아니냐고 수군댔지만 끝내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죠. 알료센카의 행방은 현재까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알료센카가 방사능 피해로 인한 돌연변이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알료센카가 발견되었던 퀴슈팀 지역 인근은 실제로 핵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공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1957년 9월 역사상 세 번째로 심각했던 원자력 사고라 일컬어지는 퀴슈팀 원자력 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지역이 심각하게 오염되었으며 어부들은 눈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돌연변이 물고기를 낚기도 하였는데요. 산모들 또한 심한 기형을 가진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미라가 소실되어 더 이상의 추가 연구는 진행할 수 없게 되었지만 사모시킨을 포함하여 알료센카를 직접 연구했던 학자들은 여전히 그것이 절대 인간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학자들은 알료센카가 완벽하게 순환 가능한 생체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예로 들었는데요. 배변 기관이 없는 대신 피부를 이용해 노폐물을 배설하고 특이한 두개골 구조와 딱 맞는 눈 위치, 낮은 코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작은 입, 정상적으로 성장한 흔적이 관찰되는 뼈 등 다소 특이하게 보일 수 있는 알료센카의 몸 구조는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었으며 기형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사건 이후 알료센카가 발견되었던 칼리노보 마을에서는 알료센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금기시 되었다고 합니다. 타마라는 병원에서 퇴원 후 길거리에서 춤을 추다 트럭에 치여 사망하였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타마라가 정신병을 앓고 목숨을 잃은 것이 모두 악마 알료센카의 짓이라고 말하였죠. 25cm 크기의 소인 혹은 외계인 알료센카, 그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